사랑이 이를 맞아 백음성씨가 부르는 원곡이죠. 자, 8월달 난초월에 우리 인간에서도 가장 힘든 달이 8월입니다. 난초 식물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온도가 36.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습도는 51%. 그러면 8월달 난갈래는 이렇게 고온에, 낮에는 고온, 밤에는 또 열대야. 우리 인간한테도 고온에 시달리죠. 폭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열대에도 시달리죠. 난초한테도 가장 힘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달 이렇게 고온기에다가 열대가 시작될 때 절대 시비를 해서 안 된다. 시비가 뭐냐? 그럼 질소 성분이라든가 질소 성분이 아니더라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8월 한 달 그냥 지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냥 질소 성분 하이퍼넥스 아니고 다른 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는 자기 나름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온기에 밤에 열대야가 이렇게 시작되고 가장 힘든 8월달에 더위가 푹푹 질 때 비료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드스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물주기는 언제 하는 게 좋냐? 물주기는 새벽에 3시나 4시, 5시 안에 주는 게 참 좋아요. 그러면 이제 밤인데 밤에가 또 그거예요. 뭐 9시, 10시 이렇게 돼가지고 물을 위에만 껍데기만 살짝 주지 마시고 한 20초, 30초 줄줄줄 쏟아버립니다. 그렇게 줘가지고 물을 충분히 주시고 선풍기는 한 2시간, 3시간 돌려야 합니다. 저녁에 돌려도 돼요. 처음에는 좀 세게 돌려야 돼요. 왜 그럼 선풍기를 그렇게 돌려야 하냐면, 자, 이게 실라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 지금 물이, 여기 오목해가지고 물이 고여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고온에 열대야예요. 거기에 물이 고이면 빨리 안 말라요. 안 말리면 화장지를 뭐 여기다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하면 상처나면 안 되니까. 상처나면 세균 침투한다 이거야. 그러면 물이 여기가 고여있으면 뜨뜻해가지고 세균이 침투한다 이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신화가 1년에 한쪽 번은 신화 쏙 빠져버린다고요. 그래서 물을 주고 나서는 물기 마르도록 선풍기를 계속 돌리시라고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이제 밤에, 그러니까 물주기는 물을 주고 새벽이나 밤에 주는데 선풍기를 계속 돌려서 물기를 완전히 말려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시비 절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비 하지 말아야겠다. 그 다음에 햇볕 관리입니다. 저희 아파트인데, 저 남양인데 위에 뭐 세멘트 5층이고, 저희 집 20층이거든요. 그러면 25층까지, 24층까지는 뭐 햇빛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 측면에서 언제 들어오냐면 말복 지나서부터 살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해가 위로 가요. 우리나라는 지구를 보면 삐딱한데다가 우리 북이 36.5도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같은 데 적도로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햇빛이 옆에서밖에 안 들어오나요. 저건 아파트니까 위로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동남쪽에서 떠가지고 가을이나 겨울에는 남서쪽으로 해가 지기 때문에 그때는 측면을 햇빛이 들어온다. 네, 베란다의 취약점이 그거예요. 사각 정체 현상, 공기 정체 현상, 이것이 가장 취약입니다.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공중 습도, 이거를 통풍을 잘 시켜야 한다. 난초는 바람이 켜집니다. 물주기, 바람, 그리고 햇볕, 통풍이 난초를 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줬을 때는 반드시 선풍기를 돌려서 위에 있는 물기가 신화에 보이는 걸 바짝 말라버려야 한다. 그입니다. 햇볕은 아까 얘기했죠. 최대한 햇볕에, 그러면 우리 난초 서양이고 저희 집은 석양인데요. 그럼 석양에는 햇빛이 저녁 때 질물에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발을 치면은 또 바람이 안 통해요. 그래도 선풍기를 싹 돌려가지고 대발을 햇볕을 너무 강하게 주면 신화가 다 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발을 쳐가지고 한 70% 차광을 해 주시입니다. 그러면 차광은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고 채광은 햇빛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차광에 햇빛을 주지 말아야겠습니다. 채광은 그러면 언제 하냐? 9월달부터 이제 봄에까지 이제 햇빛을 주는 것을 채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신입, 지금 난 입문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화분화가 시작됩니다. 화분화가 그럼 뭐냐? 꽃대가 이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자, 이거 꽃입니다, 꽃피. 올해 3촉 나왔어요, 3촉. 그럼 호피 발색법에 대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네 촉에서 좀 3촉 올라오는데, 이게 신화가 이렇게 컸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아주 이렇게 작게 2촉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호피 발색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3반입니다. 자, 여러분 주시를 한번 잘 해보세요. 3반 끼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나 약간의 끝에 끼가 있었거든요. 여기를 까맣까맣한 거는 제가 입이 탁 탔길래 제가 턱신 배수도 복구를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발전을 해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발전해서. 입장수도 67장. 그러면 이게 상적입니다. 입장수가 많으면 이렇게 발전을 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이건 입변성에다가 단엽변 입변성이에요. 이 종자 중원 종자입니다. 3반인데 이렇게 3반 끼가 약간 있는 데서 재수적으로 올라왔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난조를 잘 길러서 이렇게 올라온 걸 아니에요.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올라갔다 말씀을 드립니다. 3반이 우리한테 가장 기쁨을 주는 난초입니다. 자, 그러면 화분화는 어떻게 시키냐? 화분화는 꽃대를 올린다 했죠. 그러면 화분화는 우리가 인력으로 화분화 이건 질소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물을 주고 나서 위에다가 이렇게 살포를 합니다. 밑에다가 뿌리에다가 직접 뿌려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화분화 이거는 인위적으로 꽃대를 올리려고 꽃을 보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물을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물주기에서 잠깐 빠졌는데 물을 며칠 만에 했다면 아침 새벽에 주고 밤에 준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며칠 만에 준다. 저는 하루에 두 번 준 적도 있어요. 네, 형님 착하죠. 저희 집 20층이라 막 돌리고 나면 3시간이면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찍 새벽에 줬다 했죠. 밤 되면 벌써 이렇게 오후 한 4시나 되면은 바짝 말랐다 이게요. 그래서 이렇게 빈 화분을 쏟아보면 물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또 줬다. 그래서 물주기는 정답이 없는 게 아니라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분이 말로만 주세요. 그래서 보통 잘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주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이나 밤에 주고 물은 며칠 만에 되냐. 이걸 넣다 이게 정답이에요. 준 말로만 주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루 건너 이틀 매일 주는 분도 계시고 하루 건너서 3일차에 주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난초는 환경, 온도, 습도, 통풍, 환경입니다. 환경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균 소독입니다. 살균 소독은 이거 뒷건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 살균제예요. 탑건이 되어 있어. 탄저병, 동전, 입마름병, 나이 족토리아 이런 거 잡는 약입니다. 그리고 검은 무늬 역병, 오갈병, 입마름병, 잿빛, 운이병, 흰가루병, 녹균병 이렇게 잡는 약입니다. 그럼 난초사랑이 이거 하나만 가지면 되지 무슨 놈은 그렇게 살균제가 많냐면 이거 일품입니다. 일품은 세균성 살균제입니다. 이것도 아그람마이신인데 세균성 살균제입니다. 세균성하고 이런 종합 살균제하고 달라요. 또 한농 페노밀이라고 이것도 종합 살균제입니다. 그리고 스포르건 이것도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으면 그건 영양제고 코리스니 오티바니 이런 거 있습니다. 살균제. 그러면 살균제 한 가지만 하면 내생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 그러면서 물 주고 나서 저는 줍니다. 물 주고 나서 1시간이나 2시간 지나서 스프레이로 하고 밸브에다가 이렇게
밸브에다 이렇게 쏘아버립니다. 밸브에다가. 그러니까 밸브에다가 스프레이를 입에다 하고 밸브에다 이렇게 쏜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살균제를 섞었을 경우 여기입니다. 왜? 그러면 물 조로로 갖다 주면 되는데 조로를 주려면 살균제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는 난초 한 6, 70분 그냥 취미로 기른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햇볕은 충분히 주는 게 아니라 70% 차광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는 통풍 잘 시키고 환기 잘 시키고 환기가 통풍이 환기예요. 그리고 물 주고 나서 선풍기 잘 돌리고 햇볕은 차광을 하죠. 차광은 햇볕을 차단을 하는 거죠. 채광은 아직 채광은 얘기 안 했어요. 5월달이나 10월달 봄에 햇빛을 주는 것이 채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 난관리는 우리가 이달만 잘 넘기면 괜찮아요. 근데 이달이라는 게 이제 8월달 아닙니까? 8월달이면은 말복 지나서 처서가 23일인데 날씨 용술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만 넘기면 벌써 아침 저녁에 바람이 달라요. 열대야도 없어지면서 바람이 벌써 가을바람처럼 추워서 지나면 바람이 훈훈한 바람이 아니고 뜨거운 바람이 아니고 서늘한 바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난초한테는 아주 신나는 계절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날씨가 이렇게 더워 폭염 이럴 때 그래도 난초는 잘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잘 자라요. 지금 이제도 초 올라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을 9월달까지 10월 초까지 가을 신화가 이렇게 자라요. 가을 신화가 이렇게 자라요. 새초기. 그때 온도가 30 몇 도까지 갑니다. 그러나 가을에도 2차 성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름에 이 혹한기에 성장을 멈춘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난초 성장 안 멈춥니다. 이렇게 더워도 이게 굉장히 커요. 이게 신라를했죠. 요것보다 요것이 작았어요. 요쪽은 지금 양방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요것이 지금 완전히 크겠다고요. 언제? 이렇게 더울 때 큰다고 말입니다. 무조건 무덥다고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성장을 다 멈춰버린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성장을 안 멈춰요. 낮의 온도하고 밤의 온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거실에 있는 에어컨 바람을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거실을 유입시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난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난초를 사랑하면은 거실에 있는 에어컨 바람을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베란다까지 문을 여니까 이제 베란다의 온도가 내려가겠죠. 난초 하시는 분들 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가족이 그렇게 하시는 분은 가족이 정말 이해를 해 주시니까 행복한 줄 아세요. 저는 선풍기만 돌려도 전기세 많이 들어간다고 우리 와이프가 전기세 뽑아버려요. 그러면 저 미칩니다. 난초 다 죽는다고. 그러면 슬그머니 또 하고 또 이제 포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난초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실 문을 열어서 에어컨 바람을 거실로 유입시킨다. 그걸 괜찮냐 안 하냐에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기세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거실에다 아예 들여다 놓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성장이 빠르죠. 20한 6, 7도 갈 때 난초 잘 자라기 때문에 30도 미만은 잘 자라요. 그러면 이제 못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난초 35도, 38도 가가지고 안 죽어요. 예. 통풍만 잘 시키면 난초 온도 38도보다 안 죽습니다. 그래서 난초는 통풍이 기른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달 난관리 알아봤습니다. 빠이빠이.